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KPC 이용구 대표님과 함께 창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창업 읽어주는 남자로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따라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좀. 네, 창업의 신, 네, 닉네임을 쓰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창업의 신 네. 이용구 대표님 정말 많이 바쁘게 달려오실 텐데 여가 시간은 좀 있으신가요? 없죠. 없으세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바쁘기도 바쁜데 요즘에 또 유튜브, 창업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또 하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촬영하고 자막 넣고 편집하고 제가 편집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어쨌든 이래저래 조금 뭐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네. 좀 더 바빠졌네요. 야, 우리 스텝 여러분들께서 좀 한 수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업의 신에 제가 한번 출연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죠. 예, 예. 네. 커피 한 잔이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창업의 신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 관심 있게 또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큰 이야기 많이 뭐 한 4편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디테일한 이야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용구 대표님 이 유튜브 채널에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어떻게 장사해야 될까? 어떻게 장사해야 성공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무엇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 무엇을 할까? 아이템.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거죠. 노하우.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그걸 거예요. 수익. 네. 네. 이게 장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남아야 그게 뭐 적정한 수익이냐.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저 얼마나 모릅니다. 할까요? 모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일반 사람들을 다 모르시죠. 네. 일단은 뭐 장사라는 거는 또 창업이라는 거는 뭐 돈을 남기기 위함인데요. 네. 결국은 뭐 창업을 선택하거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 손에 과연 얼마가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판매점이나 서비스업이나 또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이 수익률을 각기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일반 음식점은 내가 투자한 것, 네. 내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약 한 3%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최근에는 그렇게 되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한 1억 정도 투자했을 때 네. 300만 원 정도. 그래서 400만 원, 500만 원 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버는 것으로 요즘에는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전체 투자 비용이고 월 3, 400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은 그렇고요. 또 매출 대비 수익을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과연 뭐 김치찌개 전문점이 3천만 원을 팔았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일까? 프랜차이즈 뭐 본사 가면 뭐 이 나가는 비용을 막 감추고 수익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카드 외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현찰 내면 좀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거기에 부가세 10%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가세는 뭐 내가 매입하는 게 있고 또 매출이 있잖아요. 그걸 상계하면 통상 약 한 4% 비용이 나가요. 그러니까 3천만 원 팔았을 때 3, 40이 120만 원 정도가 부가세가 나가고 카드 수수 부가세는 그렇고요. 카드 수수료는 약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가 그 매출 대비해서 6%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딱 감추고 수익을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 프랜차이즈 브로셔를 보면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는 딱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창업자 이 부분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은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월세, 뭐 기타 비용 찍게 한 2% 정도 딱 잡아놓고 끝이에요. 그래서 뭐 30% 남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최근에 창업에서는 음식점에서는 3천만 원 정도 팔면 20% 정도가 어찌 보면 꿈의 숫자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고정비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 그 음식점은 매출의 약 한 20% 내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제과점, 파리바게트나 뭐 뚜레쥬르 이런 것들은 한 10% 안팎. 매출에? 네, 그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제과점들은 그 60% 내외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점은 약 한 30에서 40%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 수익이 정말 얼마큼 나오는지를 잘 분석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뭐 저 브랜드 창업하고 싶다, 카페 창업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나한테 남는 돈은 얼마 없으면 안 없을 수 되니까. 있으니까 예. 요목조목 재료비, 월세, 인건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뭐 부가세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비용 그 수익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다 사실은 해주는 컨설팅 회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혹시 시청자분 중에서는 그런 것들 궁금해하시면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뭐 네. 그건 제가 그냥 뭐 무상으로라도 제가 그 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업의 신 검색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네, 네. 네, 거기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뭐 맞춤화된 그런 컨설팅을 또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커피숍은 수익성이 어떻게 됩니까? 매출 대비? 조만간 카페 하시겠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자꾸 물어보네 카페를.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미 눈에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있네 눈에. 아 네. 카페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장사는 물 장사가 최고야. 아, 그러니까 커피나 아니면 술 장사 네, 이게 네.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그 카페가 이 커피 한 잔이 원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원가가 잘 모를 뭐 한 거야. 그냥 감으로 뭐 한 1,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네. 분들은 몰라요. 이게 4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원가가. 아까 제가 그 네. 아메리카노 말씀드렸잖아요. 예. 원두가 1kg에 만약에 2만 원이면 네. 1kg가 한 잔에 한 7g, 8g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스를 따져서 10g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네. 때에 그게 100잔이 나오는 거예요. 네. 1kg에. 예. 그러면 만약에 2만 원이면 2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커피의 원가는 200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커피만 빨대 뭐 이런 홀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컵 다 따지면 400원 내외예요. 얼음까지 해서. 네, 얼음 사실 이거 물 얼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요즘에 1,000원짜리 카페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네. 그게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원가가 1,000원이면 남지도 않겠죠. 그래서 네.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료 비율이 약 한 20% 정도가 되는데 네. 원가가 굉장히 적은 거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베이커리는 막 60%도 가고 그러네요. 뭐 김치찌개집은 뭐 40%도 가는데 네. 20%는 굉장히 일단 재료비가 적잖아요. 적네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뚜레쥬르 카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뚜레쥬르는 빵만 무지하게 많이 팔려. 네. 그러니까 매출은 똑같은데. 네. 근데 어떤 가게는 매출이 똑같은데 음료의 판매량이 많아요. 아, 여기 수익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인수 창업할 때도 혹시 음료 판매가 많아요, 빵 판매가 많아요도 질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샌드위치나 또 빵도 같이 요즘 팔잖아요.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재료 비율이 40% 50%까지도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요즘엔 커피만 팔아면 안 되기 때문에 빵도 같이 파는데 이 두 개를 다 이제 뭉뚱그려서 합쳐보면 25%에서 30%가 재료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지면 일반 음식점보다는 5% 정도가 원가율이 낮지만 네. 매출로 따지면 그렇게. 음식점보다는 좀 적죠.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순수익이 어떤 게 많을까라는 것은 뭐 재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익률은 뭐 매출 대비해서 한 재료비가 25% 정도 되지만 수익률도 한 25% 정도 돼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20% 수익률, 카페는 25% 정도. 아마도 이용구 대표님의 컨설팅을 들어보니 카페 창업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카페 창업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창업을 어떻게 해야 잘하나요?라는 질문에서 네. 또 중요한 게 권리금이에요. 맞아요. 권리금을 어느 정도가 적정한 권리금인지 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아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유튜브가 몇 개 예. 안 되지만 네네. 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권리금 그러세요? 권리금 계산하는 걸 제가 한번 권리금 영상을 계산. 한번 찍었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보여줬는데 네. 진짜 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네. 실제 예비 창업자들은 권리금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가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인수 창업을 하는데 권리금을 네네. 주고받아야 되는데 야, 이 사람이 권리금 1억 부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계산 방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네. 이제 뭐 바닥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만 올라가도 네네. 그 권리금이 생기는 막 1억, 2억씩 네네. 말 그대로 바닥 권리가 있어요. 네네.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권리금 네. 1억씩 주고서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 바닥 권리와 네. 이제 내가 시설을 했으니까 그 시설비를 얼마를 쳐줄까라는 네. 시설 권리. 시설 권리. 대부분의 시설 권리금은 5년 정도를 잡아요. 5년 정도를 잡고 60분의 1로 이제 까 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지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까지 됐는데 네. 과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건물주들이 어디서 나쁜 소리만 들어서 네.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되면 쫓겨내고 뭐 자기 자식을 장사하게 만든다. 실제 이런 것도 많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 사람들이 제 태어난 해랑 똑같아요. 네. 여기가 제가 그 얘기 왜 하지? 1971년도에 괜히 얘기했어. 씨. TMI 토크. 예. 197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네, 스타벅스가 네, 벌써 네. 50년 됐잖아요. 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겠어요. 네. 우리 나이에 딱 들어오면서 50세가 이미 넘으신 거네요. 네. 편집해 주세요. 네. 네. 그 어마무시한 뭐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네. 얼마나 많이 얘기 들었겠어요. 우리 사실 다른 나라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특히 유독 건물주 분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네.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뭐 키먼이라 그래서 조금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리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건물주가 쫓아내면서 분쟁이 생기고 심지어 막 석유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금을 2, 3억을 줬는데 건물주가 쫓아내는 거야. 그거 웬만한 사람이면 진짜 뭐 실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겠네요. 모으기 힘든데 그 돈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5년의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네. 나는 출점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의 뭐 5년 또 10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네. 생겼지만 그래서 얘네들의 권리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그러니까 5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3년 동안은 자기네 시설비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비용으로 잡고 그렇겠네요. 나머지 2년을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얘는 진짜 똑똑한 거지. 예. 그래서 5년의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만약에 2년 임대차 계약했다가 나가라 그러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권리금을 생각했을 때 네. 바닥 권리, 시설 권리, 영업 권리가 있지만 네. 최대한 이 권리금이 3년 안에 뽑아낼 수 있는 권리금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뭐 정말 뭐 잘 구하면 권리금이 1년 안에 뽑아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진짜 확실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래도 정해달라 이러면 네. 1년 반 정도, 1년 네. 반 정도의 예. 내 수익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권리금의 금액이다 그러면 네. 나쁘지 않다. 아, 다만 네. 카페 같은 경우는 1년 반 안에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이 있는 데다가 네. 또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따지면 1년 반 정도 해서 수익을 그 뭐 권리금으로 다 상계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정도면 충분한 권리금이고요. 네. 이론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러면 영업 권리는 그 전 사람이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만약에 그 인수한다면 네. 1년 동안의 수익을 영업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바닥 권리, 네. 플러스 시설 권리는 제가 60분의 1을 하라 그랬잖아요. 5년 정도를 보고 감가상각을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요게 그 모여서 권리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복잡하죠? 야, 복잡하지만 어쨌든 근데 요거를 재생해서 몇 번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권리금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좋은 컨셉을 갖게 됐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소화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이용구 네, 유튜브 들어오시면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따로 챙겨서 좀 들어보시는 게 꼭 들어보시기 필요하신 원해요. 분들. 왜냐하면 네, 그걸 네. 보고 연락을 오시거든요. 네, 조금 네. 더 알고 싶어서. 네. 그러면 이게 그래도 뭐 유의미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굉장히 영상.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 시간인데요.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네. 대부분이 초보 창업자이세요. 네. 꿀팁 꼭 알아야 될 것. 네. 뭐가 있을까요? 좀.
일단 팔랑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가 잘 된다더라 하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그래서 창업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많이 생기는 거는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 오케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프랜차이즈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투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빨리 치고 빠지려고 하는. 과거에 왜 그 모 방송 때문에 그 아이템이 끝나긴 했지만 네.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대왕 카스테라. 네. 그 카스테라도 어마어마하게 미투 프랜차이즈들이 따라붙었거든요. 짧은 예. 시간 안에. 그래서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n분의 1이 돼버려요. 지금 하루에 100만 원 팔지만 언젠가 10만 원을 파는데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잘해. 예. 한 달 뒤에 그냥 그 등록하면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나 요즘에 조금 그 법이 조금 뭔가 보완을 시키는 장치를 좀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많이 생기는 거는 그만큼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이 따라 붙는다. 네. 그래서 그 많이 생기는 거는 조금 주의해라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네, 이게 좀 의심병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또 창업하시는 경우는 네. 어쨌든 프랜차이즈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다점포거든요. 예.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가맹점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 숙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내 프랜차이즈가 좋다, 내 아이템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믿지 말고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느냐. 네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서 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은 이 프랜차이즈가 올바른 프랜차이즈를 모르고 또 이 아이템이 1년 만에 끝날 아이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물론 소정의 뭐 거마비 정도는 드려야겠지만 그분들과 함께 그 이제 후보 내가 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후보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창업이라는 게 몇 천만 원대도 있지만 수억 원대도 있거든요. 그 네. 선택 하나 잘못해서 한 방에 몇 억 날리는 사람 저는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좀 가서 네. 무조건 그냥 팔랑귀처럼 무조건 믿고 그냥 계약 꾹 찍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지 좋겠다. 않았으면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매출보다 순수익이 중요하다. 매출보다 순수익 네. 중심으로 우리가 네. 들여다보는. 그래서 매출이 뭐 5천만 원인데 순수익은 뭐 500만 원도 안 돼. 그럼 또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매출보다 수익이 중요하니까 얼마큼 남는지 정말 내 손에 얼마큼 남는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다음. 네. 건물주를 잘못 만나면 뭐 점포가 한 방에 날아간다. 네. 건물주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예. 이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예를 들면 뭐 그 건물주가 위에 사는 거야. 그래서 매일 아침 지적을 해요. 왜 점포 앞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냐? 그래서 맨날 지적하고 또 내가 보증금 주고 월세를 내는데 네. 내가 필요한 만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도 못 박게 해. 아. 그리고 가령 뭐 그 장사가 또 잘 되면 네, 일단 또 배가 아프고요. 건물주의 횡포가. 네, 참. 또 한 가지는 뭐 큰 브랜드들, 네. 큰 브랜드들은 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큰 브랜드들은 권리금을 잘 안 주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점포 주인한테 네. 이렇게 건물주를 주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실 상례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의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 임대차가 네. 언제 끝나는지. 예. 그리고 미리 건물주를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 선물 드리던 뭘 하던 해서 네. 저 사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명도해 주세요. 대신에 월세를 2배를 더 드릴게요. 이 앞에서 건물주라면 예.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이 권리금이 막 1, 2억씩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사례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특히 강남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강남은 이제 3세대들이 지금 건물주가 됐거든요. 네. 처음에 텃밭을 일궜던 1세대 강남의 있었고, 건물주, 네. 그다음에 아들, 지금 네. 손자들이 건물주가 돼버려서 얘네들이 어렵게 살질 않아서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빨리 명도 쳐주세요. 이게 익숙해졌어요. 과거에는 가서 무릎 꿇고 막 울고불고 해도 어느 정도는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건물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어디서 이런 그 경험에 기초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그 포인트들이고요. 네. 초보 창업자에게 줄 수 있는 뭐 마지막 한 가지 더
꼭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거. 한 가지는 네. 그 이제 이게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자산을 털어서 오픈을 해요. 네. 열 자금이 아예 없어. 네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 가게가 어느 정도 좀 알려지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필요하거든요. 6개월 네. 동안 뭐 장사가 안 되면 직원 고정비 나가야 되고 네.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네, 찌라시도 네, 그렇죠.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뭐 어, 또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오픈할 때 다 탈탈 털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네. 여유 자금은 좀 필요하다. 적어도 인건비하고 월세 정도는 좀 재워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의 한계상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된다.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많을 텐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아이템이 실상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네. 종업원으로 직원으로 한번 그거를 경험을 하잖아요. 네. 난 이거 죽어도 이거 못하겠다라든가 네. 네. 생각보다 진짜 좋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 재산 가지고 그냥 가맹 계약해서 그냥 딱 오픈하지 말고 네. 직원으로서 예. 조금이라도 경험한 후에 예. 창업하는 것이 그래도 실패하지 상당한 않는다. 노하우를 어쨌든 겸비하게 될 거 당연하죠. 아니에요. 예. 포기하는 것도 좋은 창업입니다. 네. 창업을 하지만 포기하는 것도 좋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창업을 결심한 그 영역에서 일종의 임금 근로자로서 알바생으로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네. 결혼을 하는데 저는 남자잖아요. 네. 여자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경험해 본 것이 없어. 그러면 쉽게 이해 오겠죠. 확 하고기죠. 예. 그래서 경험을 충분히 하고 네. 장단점을 안 다음에 창업을 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음. 가정을 위해선 올바른 방법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연애 없이 결혼을 하는 거. 정확합니다. 연애 기간을 가져가면서 서로 충분히 이해했을 때 우리 결혼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 이게 가장 좋은 좋은 대화였네요. 다음에 바꾸세요. 예, 너무 많은 것들 창업에 꿈 안 물어보세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친하게 오랫동안 진행해 와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 좋은 교훈들, 인사이트들 KPC 많이 갖게 됐습니다. 키포인트 클래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죠.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을 목표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이루겠다,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저도 이제 어느새 이제 거의 뭐 그 중년의 나이고 네. 이제 아이가 이제 뭐 20대 이렇게 됐어요. 네. 어느새 네, 지금은 제가 갖고 있던 20, 30대와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이제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이 올바른 세상에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창업 시장은 그 팩트 뉴스, 진짜 올바른 그런 가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직업을 저는 20대부터 했는데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성공시켜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실패하지 않는 그런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 정말 실패하지 않는 창업자가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시고 맞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리고 그 창업의 신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예전에 정말 창업의 신이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해서 그 닉네임을 썼는데요. 지금 달라졌어요. 창업의 신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도 굉장히 훈훈하게 말을 잘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많은 노하우들을 많이 쏟아내 주셨습니다. 빨리 이걸 창업의 신을 책으로 좀 출간하셔서 많은 분들이 충분히 독서를 하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꼭 만들겠습니다. 매년 저한테 책 쓰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귀찮은 것도 있고 시간도 없지만 올해는 꼭 제가 써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텍신 널리지라고 해요. 이거를 누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경험을 책으로 담아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어떤 유의사항을 판단하고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널리지야말로 잘 책에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네. 강하게 들고요. 알겠습니다.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초대를 해보는 네.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키포인트 클래스 이용구 대표님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